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오마이스가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된 가운데 경남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두산중공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위험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집행부로부터 현안 보고회를 받기로 해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댐을 건설해 부산 식수원으로 사용하자는 문건이 나와 서부경남 지역사회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밤사이 경남을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했고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 무렵 태풍 오마이스가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하면서 경남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최고 89.5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사천시 삼천포에 하루 사이 200mm가 넘는 비가 왔고 경남 다른 지역도 대부분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물폭탄이 쏟아진 창원 도심의 19개 지하차도는 오늘 새벽까지 통제됐습니다. 하천처럼 변한 도로를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며 겨우 지나갑니다.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에 경남대학교 앞 대거리엔 토사가 도로를 덮어버렸습니다. 사천의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서는 바퀴가 안 보일 만큼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남해에선 집중호우로 공용터미널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되자 공무원들이 급히 모래주머니를 쌓아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어제부터 내린 비로 해안가 저지대 등의 추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급증했습니다. 창원과 통영, 남해에는 산사태 경보가, 김해와 거제, 사천, 밀양, 고성, 함안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창원시는 산사태 위험 지역 73곳의 주민 240여 명을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경상남도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 3단계를 발령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오늘 밤까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 그 밖의 경남 지역에도 시간당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20일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작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 공장 입구엔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고 풍력 발전 설비 주의로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47살 A씨가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엔 추락 방지망을 비롯해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거는 없었던 건가요? 일단은 없었으니까 추락을 했겠죠. 노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회사 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노조는 또 회사가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숨진 A씨가 작업을 시작한 뒤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의 위험성을 회사에 알렸지만 사측이 그대로 진행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망이나 이걸 치고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회사는 그런 부분을 등한시했거든요.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과태료 1,000여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1월부터 넉 달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292건. 이 가운데 40% 이상이 떨어짐 사고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에선 벗어났지만 어제만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창과 함양, 산청, 하동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돼서 각종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태풍은 포항을 지나서 울릉도 부근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7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5도, 함안은 24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9도, 양산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30도, 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인 지금 김하용 도의회 의장이 추진하는 경상남도 실국 현안 보고회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월권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의했고 김 의장은 소통을 위한 자리라며 반박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도의회 의장단이 도 실국과 주요 현안 보고회를 열겠다는 업무 보고서입니다. 이에 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월권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 의장이 현안 보고를 받는 것은 대통령이 없다고 국회의장이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받는 것과 같다며 현안 보고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현안 보고처럼 의장단이 그 업무를 보고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죠. 반면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의장단의 자율 참석으로 하다 보니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고 부산시 의회도 시장 부재 시 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받아쳤습니다. 또 의장이 알아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또 알아야 될 문제도 있고 이래 해서 저는 어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같이 도중에 공백 없이 가고자 하는. 김하용 의장과 민주당의 갈등은 지난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이 당내 경선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된 뒤 제명됐습니다. 올해 초엔 의장 불신임한 투표까지 벌어지며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장 권한을 제한하겠다며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갈등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산시 식수 공급을 위해 지리산 관문에 댐을 세우자는 부산시의 문건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낙동강 물 공급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는 부산시의 문건입니다. 그 대안은 산청 덕산댐. 저수량은 10억 8천만 톤으로 합천댐, 난강댐을 합친 양과 같고 완전한 7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이 부산시 문건의 덕산댐 위치인데 지리산 중산리와 대원산교구, 천왕봉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덕산댐이 부산 취수원으로 거론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낙동강 패널 사고가 난 1991년 이후 정부는 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됩니다. 갈등 끝에 백지화된 덕산댐을 다시 끄집어낸 건데 부산시는 한 사무관의 일탈이라고 해명합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이 만든 것으로 부산시 공식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문건은 산청군수와 산청군의원은 환경부가 추진하면 언제든지 찬성 협의 가능하다는 성향 분석까지 했습니다.
문건을 만든 사무관은 여러 차례 산청을 방문했고 산청 출신의 기업가와 사천의 도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도의 난강 치수선대 사업 피해자측 대응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산청에 있는 군수 군의원을 감찰하는 걸 떠나서 내 자신을 감찰해드리기에 부산시의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수원시 의견 조사부터 시작해 쭉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누가 이걸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했습니까? 문건은 특히 이장단 협의회의 땡건설 건의문과 찬성 서명까지 첨부했지만 당시 이장의 설명은 다릅니다. 계획이 있나 없나 요것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사인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서명한 게 그렇게 16년에서 뭐로 됐지. 5년 전의 서명을 지금의 찬성 서명으로 둔갑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경상남도 환경부와 합천 환강복류소와 창녕 강변 여가수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한다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합의했지만 2달도 안 돼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장이 나서 덕산댐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립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용역 중간 보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고성군청 소통실에서 진행됩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제8회 물빛 아리랑 정기전이 물, 빛의 어우러지다를 주제로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경남엔 창원 34명, 김해 12명, 진주, 밀양, 양산, 함안, 창녕 각각 2명 등 10여 개 시군에서 6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해외 입국자 1명을 뺀 지역 감염자의 대부분은 기존 확진 환자의 가족, 지인 간 접촉으로 감염됐으며 9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 4단계 지역인 창원과 김해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됐습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과 김해 진영 공설운동장에 운영 중인 검사소는 선제검사 강화를 위해서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에는 운영하지 않고 오후 1시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진주 청소년 수련관과 양산 물금 보건지소의 검사소는 당초 오늘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어제까지 운영한 뒤 종료됐습니다. 사천시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해서 ICT, 즉 정보통신 융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최적의 정밀사양 기반을 마련하고 사료 배합기와 CCTV 등 가축 관리 장비를 지원합니다. 창원시와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가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는 공동 데이터와 인프라를 데이터 관련 학과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대학은 창원시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 수업을 개설해 시정 현안 해결에 동참하게 되며 세 개 기관은 중앙정부 사업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김해시가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일 자정 무렵 김해시청 공무원으로 꾸려진 심야 단속반은 김해시 어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문을 잠근 채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고 있던 것을 적발해 음식점 대표와 이용자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육류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육류 가공업체가 작업 환경 특성상 습기가 많고 육체 노동으로 공기 흡입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코로나19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경제진흥원이 예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창업 조기 정착을 위해 창업 성공 사다리 사업 교육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창업 성공 사다리는 도내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세무와 노무, 법률 등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료 뒤 지원자에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1억 원 한도의 창업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2년간 대출이자 2.5%를 지원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수출 계약을 따내기 위한 방산 항공산업 분야 무역사절단을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경남중기청은 무역사절단을 오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파견하며 무역사절단 참여 기업의 현지 시장 조사와 제품 홍보물 제작, 현지 바이어 1:1 매칭 상담과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최홍영 은행장 등은 어제 창원의 한 식당에서 선결제를 하고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경남은행은 본점 부서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인근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점심을 먹는 도시락데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농협은 어제 본관 정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불균형 극복을 위해 살아계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경남농협은 헌혈 캠페인과 함께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 가정의 헌옷과 아이스팩 재활용 행사도 함께 열어 아름다운 가게와 농협 하나로우마트 등에 전달했습니다. 김해시가 다음 달 이후 장유삼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문을 열 예정인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의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합니다. 김해에서 농사를 짓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련 서류 제출이나 재배 현장 확인을 거쳐 출하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해야만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수건사업인 물금역 KTX 열차 운행 시뮬레이션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에는 물금역 KTX 열차 정차가 기존 열차 운행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이에 따른 대책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3월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에 종합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국토부 등의 관련 기관 등을 설득해 물금역 정차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현 청사터에 새 청사를 짓기 위해 설계 공모를 추진합니다. 설계 공모는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심사, 그리고 1단계 당선작과 운영위원회가 지명한 3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심사로 나눠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12월 20일에 발표됩니다.